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중년들의 만남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좀 앞서 언급 안 하실 것 같아서 좀 소개해드리면, 이 자리에서 되게 멀리서 오신 분이 계세요. 부산에서 오신 분이 계시거든요. 너무 감사드려요. 제가 돈이 있으면 돈 드리고 싶은데 너무 진짜 감사드립니다. 네. 이사장님 하나 주세요. 이따 티켓. 네, 감사드리고요. 지금부터는 좀 청년하고 중장년 얘기 좀 드릴 건데 좀 더 가볍게 지금 진행할 테니까요. 자, 귀 기울여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왜 중장년을 좀 꽂혔는지 먼저 좀 이야기를 드릴게요. 앞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복지관 하면 대부분 이제 어르신 사업, 아이들 사업, 약간 좀 극과 극이죠. 근데 약간 축출할 수 있는 청년, 중장년, 장년에 대한 관심이나 관여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왜 못하고 있을까? 또 하나 고민했던 거는 저희가 많이 얘기하고 있는 약자, 사회적 약자 얘기하는데 저희는 좀 상황적 약자라는 개념을 생각해서 우리가 잘 못 만나는 분들, 개입하지 못하는 분들, 그분들 약자다. 근데 그중에 청년, 중장년들 분명히 더 어려운 분이 있다. 그걸 찾아보자. 그걸 만나게 하자. 그런 부분으로 좀 접근을 했습니다. 다들 아실 거예요. 중장년 1인 가구 특성하면은 제일 처음으로 외롭고 질병이 많다는 거. 그리고 혼자 밥 많이 드신다는 거. 제일 중요한 건 고립에 대한 문제죠. 최근에 나온 데이터인데요. 3개월 동안 사람 한 명도 못 만났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 정도로 고립에 대한 문제가 제일 크게 다가왔고 저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경험으로 좀 느껴온 부분 얘기인데요. 제가 12년 전에 인천에서 일을 할 때 느꼈던 건데 독거 남성 어르신 두 분의 독거사 고립사를 좀 목격하게 됐어요. 한 여름이었는데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좀 여기 이상하다, 한번 가봐달라고. 갔더니 한 며칠 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패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발견했는데 제 가족 외에 처음 시신을 본 거라서 되게 깜짝 놀랐어요. 이거 어떡하지? 그래서 그런 고민을 하다가 저 가족한테 연락했는데 가족도 연락이 안 되시고 그래서 무형구자로 장례 처리해드리고 치워드리고 왔는데 또 이제 몇 주 뒤에 또 한 분 또 돌아가셨어요. 이게 그 불과 한 달 사이에 그 두 명이 돌아가신 모습을 때 직접 목격하게 되니까 와, 이게 심각하다. 심각하긴 하지만 좀 되게 비참하다. 그런 모습들이, 그런 비참한 죽음이나 모습들이 제가 만나는 분들이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좀 더 행복하게 즐겁게 노년을 보내시고 가시면 어떨까, 그런 고민으로 생각했던 게 예방책이 중장년이었어요. 노년에 그 경험을 했을 때 지역의 욕구는 이렇습니다. 성옥동은 2000년 이후에 1인 가구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고 하고요. 1인 가구 안에 분명히 중장년 포함되어 있죠. 여기 계신 분들 다 중장년만 있으신데 그분들의 어려움이 극히 많이 나타났다고 있는 거예요. 2020년도에 저 기관에서 조사한 욕구조사 얘기하면은 중년 1인 가구를 만나달라, 남성 중심 가구를 좀 찾아달라, 그런 얘기도 있었고요. 수다 모임, 아빠 모임, 사회적 가족 맺기라는 이런 프로그램들로 좀 해달라라는 욕구가 있으셔서 좀 이렇게 좀 찾아봤어요, 일부러. 그래서 제가 좀 중장년 아저씨를 좀 만나봤고요. 근데 만나다 보니까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이분들 20, 30년 정도 동네에 살았는데 동네에서 아시는 게 없으세요. 병원, 약국, 자주 는 슈퍼 그 정도이지 동네에서 제대로 아시는 게 없으시더라고요. 또 하나는 동네에 인사 나누는 이웃이나 친구가 없으셨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가족 형제 있으시지만 거의 단절 안 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의 관계를 살리고 싶었고 이분의 관계 살아나는데 좀 거들고 싶었던 욕심이 좀 커졌습니다. 그래서 중장년 아저씨들 중심으로 좀 만나봤고요. 맨 처음에 저는 뭘 했냐, 먼저 선배 사회복지사 분과 동료에게 물었습니다. 이런 것들 물어봤는데요. 답을 얻었어요. 요거 제가 좋아하는 힌트죠. 이런 것도 좀 물어봤고요. 또 지역에서 통장이나 주민들, 그다음에 선배 활동가들도 물어봤어요. 이렇게 만나보면 좋겠다 하면서 제 안에 좀 문제나 의문이 좀 해결됐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중장년 아저씨들 톱파보겠습니다. 톱파보기 뜻이 이런 거래요. 그래서 구석 살펴보고 했는데 처음에 찾아갈 때 약간 좀 뻘쭘하잖아요. 그래서 사업이라던가 감사 인사 구실로 먼저 찾아가서 인사를 드렸고요. 그래서 제안을 했습니다. 외로우시잖아요. 외로운 분들 한번 만나보면 어때요? 그래서 여러 번 주선을 했고 그랬더니 결국엔 3, 4개월 만에 이렇게 만났어요. 처음 만났을 때 이게 첫 만남 자리거든요. 거리 두기 했죠. 이때도. 되게 뻘쭘하기도 하고 얘기도 안 하셨어요. 그러던 분들이 한두 번 만나게 되고 집중적으로 관계한 거는 술자리 한번 가졌어요.
실제를 가지니까 진짜 엄청 가까워지더라고요. 가깝게 돼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좀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여기 계신 흰 머리 계시는 저희는 왕눈이 형님이라 부르시는 이분이 제안을 주셨어요. 맨날 앉아서 얘기하면 뭐하냐, 재미없다, 좀 재미있는 활동거리 해보자. 그래서 목고지라는 곳에 찾아가서 텃밭 활동하게 됐고요. 처음으로 흙도 파보고 모롱이랑 고랑도 만져보고 씨앗 뿌려보고 그런 활동도 했었고요. 또 이분도 3, 40년 만에 처음으로 케이크를 받아보셨대요. 여기도 직접 계시는데 너무 감사하다고 눈물 흘리셨던 그런 감동의 생일 축하부터 해서 다양한 일들이 이곳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아틀리에 목고지는 어떤 곳이냐 좀 소개를 드리면 저희가 주민 만나고 마을 만나게 하면서 우연찮게 발견한 곳이에요. 발견한 곳. 비닐하우스 공간이었는데 안에 들어가 보니까 밖에서 봤을 땐 되게 별거 아니었는데 들어가 보니까 되게 예쁘게 잘 돼 있더라고요. 근데 안타깝게 코로나 상황이라서 여기를 찾는 분들이 없으셨어요. 되게 아까운 거예요, 여기 공간이. 그래서 여기 좀 같이 좀 해보자, 좀 재밌게 도민 좀 찾아오시고 붙잡으면 좋지 않겠냐. 그 제안을 드려서 문화재대라는 사업이 있어가지고 공모를 지원했고 그래서 공간을 좀 더 예쁘게 찾아올 수 있게 좀 더 꾸며봤고요. 그랬더니 이제 그 안에서 새로운 중년 여성분들 좀 중심으로 만남을 시작했습니다. 10분 정도 같이 만나면서 화전이라던가 꽃젤리 되게 신경을 많이 봤어요. 저도 새로운 경험했는데 이분도 되게 좋아하셨는데 제일 좀 인상 깊은 거는 지금도 설레이는 모습인데 제 머릿속에 있었던 머릿속에 갖고 있었던 잔치들을 여기서 하겠었어요. 공간에서 같이 모이고 요리도 하고 같이 나누는 과정에서 좀 되게 다 남남이거든요. 이웃도 아니고. 근데 남남이신 분들이 같이 먹고 하니까 좀 더 끈끈해지고 가족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약간 캠핑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팜파티를 진행했었습니다. 그러다 또 아저씨도 얘기하시더라고요. 재미없다. 맨날 중장년을 만나냐. 우리도 좀 새로운 좀 청년이나 아이들 좀 만나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일단 청년하고 중장년 분들 같이 모여서 애니어그램 같은 걸 좀 배워봤고요. 또 양경도 만들어봤고 연말에는 좀 저희도 분위기 좀 내보자. 좀 우중충하잖아요. 그래서 같이 모여서 이런 것들도 해보면서 연말 재미있게 보내봤습니다. 그렇게 한 해 살을 좀 하다 보니까 이분도 좀 욕심이 생겼나 봐요. 우리도 뭔가 좀 새로운 거 해보자 우리가 기억해서. 그래서 그 시작부터 해가지고 시작했던 게 마을공동 사업입니다. 이 사업으로 10명의 분들, 15명의 주민들이 같이 모여서 첫 자리예요. 첫 자리에 모여서 모임을 만들면서 우리 끝까지 재밌게 잘 해보자라는 시작으로 했고요. 또 그때도 이제 애니어그램 같은 걸 배워보고 청귤청이나 허브피자나 그런 걸 만들어 봤는데 저 하나 제안 드렸어요. 우리끼리 먹고 즐기는 것도 좋긴 하는데 좀 더 우리도 사회에 좀 뭔가 헌원해보고 공익성을 해보자. 그래서 마을 산책하면서 쓰레기 줍는 활동도 해보셨어요. 되게 좋아하셨어요. 그러면서 또 동네에 몰랐던 곳을 알게 됐다고 또 얘기를 하셨고요. 또 가장 중요한 먹고 마시는 맨 마지막 시간에도 팜파티 시즌2를 또 이렇게 진행했습니다. 이런 과정 안에서 몰랐던 사람들도 알게 되고 이런 좀 텅 빈 공간이 사람을 찾으니까 좀 사람의 온기가 생기면서 좀 따뜻하게 연말을 보낼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저희가 만났던 분들 많은 중에 좀 대표적으로 두 분을 좀 말씀을 드리면 왕눈이 형님과 꺽다리 형님이라고 저는 부르는 별명이 있습니다. 이분 되게 아실 거예요. 여기 정 선생님이 좀 소개해 주시는 분인데 지금도 열심히 저한테 많이 도와주시는 분이세요. 처음에는 세월호 추모 활동에 함께 해주시면 어떻겠냐고 제안했더니 좋다고 시간 많은데 언제든지 불러달라고 그래서 맨날 찾아오시고 계시고요. 또 아이들하고 나무로 놀 건데 좀 도와주시면 좋겠다. 톱질하고 하는 것들 위험하잖아요. 괜찮다고 시간 많다고 찾아주세요. 지금도 열심히 제가 제안을 드리면 언제든지 불러주시면 감사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고요. 꺽다리 형님이라고 부르는 분은 2022년도에 저희 지역에 행복마을가에서 생깁니다. 그때 이웃지킴이 활동으로 참여하게 되셨고요. 그러면서 동네에 혼자 계시는 어르신들, 그다음에 약간 취약한 곳을 찾으면서 되게 좀 힘든 일들을 많이 겪으신 거예요. 난생 처음. 그러시면서 나중에 느끼셨던 게 사회복지가 되게 고생한다. 너네 진짜 엄청난 일 하는구나. 그러면서 되게 그런 피드백을 주셨어요. 되게 고맙더라고요. 그런 피드백을 봤을 때 너무 감사해서 이 두 분한테는 저는 되게 좀 의지가 되는 좀 구세주 같은 분들이세요. 지금도 많이 좀 이야기 나누는 분들 중에 한 분이십니다. 그러다 좀 제가 만나고 있는 분들이 좀 지역적으로 좀 한정적인 것 같았어요. 그리고 좀 만나는 사람들이
이 바운더리가 좀 커졌으면 좋겠다. 좀 더 다양한 분들 만나고 싶다. 좀 욕심이 들어가지고 주민 소모임 사업을 좀 진행했고요. 2022년도에는 13개 소모임이 좀 진행됐어요. 그때는 코로나 상황이다 보니까 3명으로 제한해서 했는데 그 인원수를 세보면 적어도 40명 정도 같이 만나신 거예요. 관계를. 각자 이제 뭐 탁구라던가 첼로라는 활동들을 했었는데 그런 활동들 안에 우리들이 즐기는 것도 좋은데 같이 연말에 우리 한번 공유에 활동해보자. 그래서 구마에 서희와 소피 선생님 도움 받고 함께 활동 공예 진행했습니다. 활동했던 그 사진인데요. 80대 어르신들부터 20대 청년까지 되게 밤 12시까지 놀았어요. 그때 먹으면서 되게 즐겁게 시간 보내면서 올해도 같이 해보자. 너네도 좋은데 같이 좀 해보면서 즐겁게 좀 새롭게 활기롭게 해보자. 그런 얘기를 나눴던 시간이었습니다. 결국에 저희가 좀 해보려고 했던 성과를 봤을 때는 이분들 좀 사회적으로 이렇게 고립되어 있는 분들이죠. 근데 청년이나 어르신들, 중장년부도 있긴 했지만 같이 세대가 만나면서 이들의 관계가 좀 확장됐다는 거. 사람들과 만남을 통해서 자기의 이웃이 일어났다는 게 제일 큰 성과라고 보여지고요. 또 이제 저희가 뭘 하려면 좀 더 돈이 있으면 더 풍족하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외부 자원 찾아서 좀 마치 재밌게 할 수 있던 활동이 있었다는 거. 또 하나는 이제 이분들 활동거리가 없었어요. 집에만 계셨던 분들이신데 이제 많이 이야기를 했죠. 마을에서 축제도 있고 이런 필요하니 손이 필요합니다. 와서 좀 도와주세요. 옮겨주세요. 그랬더니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활동에 참여해 주고 계시고요. 또 이분들 기본적으로 저희가 만나고 있는 사례 대상자시고 당사자시고 이용자십니다. 필요한 부분도 있다고 한다면 저희 맞춤형 서비스라는 이름으로 지원해드리고 연계해드렸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취향이나 취미 같은 것들 통해서 한 주민 소모임 만들어서 서로 간의 관계를 좀 만들었던 부분이 성과로 좀 생각을 하게 됐고요. 뭐 당부하고 싶은 말을 썼긴 했지만 여기 계신 분은 저보다 훨씬 더 훌륭하시고 많은 모임 잘하신다고 생각드려요. 근데 이거는 미천하게 제가 조금 경험했다고 제가 했던 거니까 그 기회에 맞게 들으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장년 공동체 조직 집계복이라는 뭐 거창하게 했는데요. 뭐 크게 뭐 답은 아실 거예요. 첫 번째로 좀 잘 들어보시면 좋겠다는 거 썼고요. 아시겠지만 모든 답은 다 주민에 있는 거죠. 근데 그 답을 찾지 못하시는 거고 발설을 못하시는 거예요. 최소한 많이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장소나 시간 구해받으시고 3시간이건 5시간이건 6시간이건 진득하게 앉아서 들으시면 그 안에서 좀 소통하게 되고 좀 더 끈끈한 느낌이 느끼게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회복지사 나의 욕심 버리고 그들이 하고 싶은 대로 좀 해봐라. 뭐 활동하다 보면 어쩌다가 보면은 의도치 않게 제가 하자는 대로 가자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면은 그분들 흥미 잃어가지고 열에 7, 8은 그냥 나가 떨어져 나가세요. 그러면 좀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하고 싶은 대로 지원해드리는 게 도와드리는 게 저희의 역할이지 않나 좀 생각을 하고요. 세 번째로 어른 되고 주인 되게 하라는 거예요. 제가 만나는 중장년분들 저보다 인생 선배시고요. 저보다 더 많은 경험들, 강점, 재능 많이 있으세요. 근데 단지 지금 상황이나 환경적인 상황 때문에 약자가 된 상황인 거죠. 근데 그런 환경적인 상황들 퍼터드리고 할 수 있는 터전을 넓혀드리면 이분들 충분히 지역 안에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스스로 주인 될 수 있다는 부분으로 생각하게 됐고요. 마지막으로 저는 이게 제일 좋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제 술이라는 걸로 친해졌어요. 예전에 술로복제라는 얘기도 있었죠. 저는 술이라는 거 여기 있었고요. 선생님도 많이 있을 거예요. 영화라던가 책이라던가 요리라던가 구실은 많이 있습니다. 최대한 많은 것들로 많은 시간을 같이 보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시간 안에 소통하고 서로 얘기를 하고 가치를 나누는 시간 안에서 조금 더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더 늘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시간을 많이 가져보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적어봤고요. 마지막입니다. 이제 모든 공동체나 모임에 제일 고민하는 점일 것 같아요. 저도 고민되는 부분인데 자주 한다는 거죠. 이들이 자주 하게 쓰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해봤는데 어찌되건 이 모임이나 공동체의 주인공은 그들이라는 거예요. 제가 아니다. 저희는 그냥 보조 출연인인 거죠. 스스로 주인되게 만들어서 그 안에서 역할 찾게 만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공동체 안에서 그 역할을 찾기 어렵다고 한다면 함께 학습하고요. 학습하기 어렵다고 한다면 선진 모임체 같이 만남을 주선하는 게 좀 좋지 않겠냐라고 좀 생각을 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기존 마을 안에서 다양한 조직체가 있어요. 마을자치회, 주민자치회, 뭐 생활보협의회, 통정협의 되게 많죠. 그런 자생단체를 만남을 주선해서 그 안에서 배울 수 있는 건 배워보고 제일 좋은 건 그들이 결합을 해서 좀 더 마을에서 다양한 활동들을 이어가게 되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했고요. 마지막 제일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들어요. 돈도 중요합니다. 돈도 좋은데 돈보다 중요한 건 사람인 것 같아요. 이웃관계인 것 같아요. 돈이 있어도
돈이 없어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사람이 없으면 사람이 있다가 한다면 더 재밌는 걸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돈보다 중요한 건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이 사람 관계를 주선할 수 있는 게 저희인 것 같아서 그런 역할을 해보시면 좋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계신 분들 저보다 더 훌륭하게 각자 터전에서 열심히 하시는 분이라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렇게 좀 재밌게 할 수 있었던 거는 저한테는 이분들 형이고 누나고 삼촌이고 이모예요. 제 인적 자원이 늘어났어요. 제 관계가 늘어났어요. 사회복지사로 관계가 아니라 제 인간 누구로서. 사회복지사로 만나는 게 아니라 사람으로 만나다 보니까 좀 더 재미있게 되더라고요. 일로서 만나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람으로서 만나게 되니까 좀 더 편하게 만나게 돼요. 선생님들도 이제 어떤 만남이나 공동체나 모임 만나실 때 내가 뭐 기획자니까 그러지 마시고 동등한 입장으로 혹은 더 밑의 입장으로서 들어주시고 함께 해주시면은 즐길 수 있는 분들이 아닐까, 즐길 수 있는 사회복지가 되지 않을까 감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까지 발표 마치겠습니다. 말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